반갑습니다. 프로그래밍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이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파이 그래프는 앞에서 했던 선과 막대 그래프에 비해서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본 강의를 통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이제 막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용자를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죠. 또한 그 액세서리는 또한 사용자가 내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그래프의 사용은 굉장히 그 사용자한테 좋은 어떤 이미지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지만 너무 현란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는, 그 데이터를 보고서 직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서 직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래프 자체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우리가 던져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는 복잡한 것보다는 최대한 간결하게, 그 다음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선과 막대, 그 다음에 지금 배우게 될 바로 파이 그래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 그래프 또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책을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보다도 앞에 보면 저자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평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들을 조금 좀 보면은 이 그 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 서문이죠. 그래서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책을 본다고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읽어내는데요. 자, 목차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목차에서 보면은 이제 개요 부분이 있죠. 예, 이 개요 부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이 그래프에 대한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은요, 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졌는데요. 앞에는 기본적인 내용들만을 담고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 조금 좀 고급스러운, 고급이라기보다는 좀 설정이 조금 좀 까다롭고, 좀 설정을 했을 때, 그렇죠? 어떤 셋업을 했을 때 좀 더 화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제가 이만큼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같이 쭉 진행하시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엄지척, 그쵸?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막 눌러주시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구들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또 해외에 보시는 분들은 또 같이 그룹으로 모이셔서 또 요 진도에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에서는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막대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과 막대를 이용해서 그릴 때 그 어떤 의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하기 위해서 범례라고 하는 부분들도 추가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막대 그래프나 선이나 그래프나 그 그래프의 할아버지라도 그렇죠? 다 그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같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그래프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따라서 좀 셋업하는 내용들이 좀 바뀝니다. 바뀌는데 선과 막대하고는 좀 차원적으로 다르게 이 그 파이 그래프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선과 막대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지금과 같이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두 개의 값으로 막대의 높이라든가 선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이는 어떻습니까? 파이는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원이 딱 갖춰져 있죠.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비례적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비례적으로요. 비례적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파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원호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이만큼, 얘는 요만큼은 뭡니까?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만큼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 그래프는 어떤 정확한 수치보다는 전체를 봤을 때, 이만큼 차지하겠구나 라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파이 그래프를 사용하니까요. 이 파이 그래프의 용도를 잘 구분하셔서 우리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 어떤 분마다, 매 시간마다 뭔가 계속 달라지는 어떤 그래프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파이 그래프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 그래프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과 같은 이런 그래프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야지만 지나간 데이터까지도 우리가 다 보면서 어떻게 데이터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지만 이 파이 그래프는 그 한정된 그 데이터 안에서만 데이터를 원 안에 표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데이터 실시간으로, 그렇죠. 특히 실시간으로 변화된 데이터를 그 분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파이 그래프를 쓴다는 것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파이 그래프 예쁘다고 해서 다 쓰면 안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적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선과 막대는 XY축에 대한 그 값이 있어서 그 XY축에 대한 값을 우리가 넣어줬습니다. 넣어줌을 통해서 높낮이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분포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파이 그래프는요, 이 앞에서 했던 X와 Y축에 대한 값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썼던 XY축에서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에 썼던 X축의 데이터는 여기와 같이 레이블 데이터로 쓰입니다. 레이블 데이터는 뭐냐면요, 여기에, 그렇죠? 조각 파이 안에 이것이 몇 %다. 또는 이것이 얼마의 값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의 어떤 명칭적인 부분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데이터. 그렇죠? Y축 데이터는 뭐냐면요, 실제로 이 원호, 그렇죠? 원호가 이 전체 값에서 그 값이 얼마만큼의 원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 Y축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앞에서 했던 막대 그래프라고 한다면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높이의 값을 어디다 넣는다? Y축에 넣어줍니다. Y축에 놓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의 어떻습니까? 지금 그 파이가 있죠. 그 6개에 대한 합을 이 그래프에서 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율적으로 나누겠죠. 예, 그 부분을 어디서 해준다? 파이라고 하는 차트라고 하는 컨트롤에 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프 안에서 이 부분들을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우리가 또 그 값을 다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비례해서 뭐 어떻게 몇 프로다 이렇게 해줄 필요 없고요. 안에서 전부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값만을 넣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좀 편리하죠.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 파이 그래프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늘 이 차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도 있는데요. 공통점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이 차트 에어리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그 영역을 얼마만큼 차지할 것인가, 그 그래프의 크기는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다음 팔레트는 뭘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 다 지정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 나오는 막대 그래프나 파이 그래프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영역이 지정되고 그 영역 안에 파이가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시리즈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시리즈. 그래서 시리즈가 하나면은, 막대선으로 의하면, 그 선그래프로 하면 선그래프 하나죠. 시리즈가 2개면 선그래프가 몇 개입니까? 2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이 파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도 여전히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시리즈에서 무엇을 한다? 차트에 내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파이라고 하는 그런 타입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시리즈에서 그것을 선택을 해서 출력하면 지금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인다고 해서 이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해줘야만 합니까? 바로 데이터 입력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파이의 그 분포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 미리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특히나 앞에서 했던 요 두 개의 차이점, 그렇죠? 요 두 개의 차이점만 이해한다면 그 어떤 그 파이 그래프의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다 셋업을 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그래프 셋업이 많은 거 아시죠? 속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모든 속성을 우리가 다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속성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파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이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는 프로그램을 두 가지 형태로 제가 분류를 나눴는데요. 자, 앞에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앞에서 했던 뭐 선과 막대 그래프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을 넘어서 좀 더 다르게 또 추가적으로 또 여기에서 사용된 부분들은 또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선과 막대에서도 또한 통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선과 막대에서 빠졌던 부분이 또 여기서도 보충이 되니까요. 파이 그래프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보시면서 저 따라오시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는요.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스톱해 놓으시고 동영상 스톱해 놓으시고 또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딩을 하시고 또 틀어놓고 또 해보고 틀어놓고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지금 동영상에 있는 내용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 생성부터 할게요. 자, 그래프 생성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트 컨트롤을 폼 위에 올려놨었죠. 그래서 이 차트를 폼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생성입니다. 또한 그것은 선과 막대 그래프 앞으로 나올 모든 그렇죠? 그래프도 다 똑같죠. 그 이상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시리즈요. 시리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도 나온대요. 이 차트 타입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차트 타입에서 무엇을 선택한다? 이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할 때 그렇죠? 떡. 떡에다가 여러분들 뭐 버튼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필이죠. 필로 여러분들 해서 폼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요 파이 그래프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모든 그래프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의 막대 그래프도 보았습니다. 그때도 어떻습니까? Y축에 대한 값을 넣을 때 단순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 add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add는요, 동일하게 Y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앞에서도 그 Y축에 대한 앞에서 선과 막대는 Y축이 실제 데이터였지만, 즉 높이에 대한 데이터였지만, 이 그 파이에서의 Y축의 데이터는 무엇의 데이터다? 바로 이제 실제 데이터이죠. 그래서 원호, 지금 이 원호의 이 길이를, 그렇죠? 이 길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add를 이용해서 지금 한 5개의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입력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나오는지 그 부분 저와 같이 살펴보면서 또 add가 실제 데이터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소스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보겠습니다. 소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먼저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위에 그 파이 그래프를 올려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랜덤이라고 하는 요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간단하게 그 이메일 값들을 넣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폼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1에 시리즈에, 그 다음에 포인트에, 그 다음에 애드에, 랜드 넥스트에서 100가지의 0부터 100가지의 이메일 값들을 랜덤하게 이렇게 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다죠. 예, 요 부분을 통해서 그 값을 전부 다 5개니까 5개를 지가 합산하겠죠. 합산한 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값을 비율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파이 형태로, 조각난 파이 형태로 출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이 실행을 해 볼게요. 제가요. 자, 실행을 하면요, 지금 요런 화면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단에 있는 요 부분은요, 조금 나중에 뒤에 나오는 예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그래프 안에서, 여기 안에서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값이 비율적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소스를 보겠습니다. 자, 소스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임의의 5개의 파이 조각을 나누면 되죠. 자, 임의의 파이 조각 5개를 나눈다는 것은 add 함수를 몇 번 호출한다? 5번 호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용해서 그와 같은 5개의 조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에 보시면요, 랜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폼은 들어갑니다. 5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트 1의 시리즈에, 그 다음에 포인트에 애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랜덤 이렇게 해서 100가지의 값 중에서 이메일 값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무지 간단하죠. 자, 요거요, 여러분들 바로 눈으로만 스킵하지 마시고요. 요거 일단 정지를 해 놓으시고요. 타이핑을 쳐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니까 타이핑을 치셔서 확인해 보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요, 요런 파이 그래프가 뜬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안에 아무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 이 그 파이, 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알기가 힘이 들죠. 예, 그래서 옆에 보면 범례는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설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 범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요 호가 가지는 그 크기를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일단 값만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레이블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 원호가 얼마만큼의 값을 나타내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입니다. 여기도 나오듯이 차트 1의 시리즈 is value shown as labe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값이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쓰는 그 레이블에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 코드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시리즈 컬렉션 편집기가 있죠. 편집기에 보시면 레이블이 있고요. 레이블에 보면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true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그 레이블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요, 코드가 좋다 또는 편집기가 좋다 이런 부분을 좋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뭐 굳이 코드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편집기를 이용해서 셋업을 하는 것도 또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한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단 먼저 쉬운 거, 그렇죠? 여기에서 그 속성에서, 그렇죠? 속성이죠. 그래서 시리즈로 가고 시리즈에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쭉 나오면 레이블이 있죠. 레이블이 있습니다. 자, 기본값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폴스 되어 있죠. 이제 조금 얘기해 볼까요? 폴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뭐로 해라? true로 이렇게 해줘라. 했죠. 요것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이런 후에 컨트롤 F4를 눌렸을 뿐인데 어떻습니까? 요 안에 이런 레이블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는 이것 외에도 앞에서 잠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들어가기 뭐 전에도 되고 후에도 상관없습니다. 차트 1에 그 다음에 시리즈 그렇죠? 코드로 시리즈에 뭡니까? 그렇죠? 밸류 레벨 여기다가 뭐 true 이렇게 설정해도 상관이 없죠. 예,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편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서서히 이제 그 중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파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체에서 그 수치를 직접 나타내기보다는 그 수치가 실제 이 전체 파이 100%죠. 100% 안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명시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 파이는 분포를 보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백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분율을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이제 식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 라벨이라는 속성에 백분율의 형식을 적용해 준대요. 형식은 요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제까지 여러분들 프로그램 복잡하게 했잖아요. 복잡하게 하고 했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딸랑 한 줄입니다. 그렇죠? 딸랑 한 줄만으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값이 아닌 이제 퍼센테이지로 자동으로 변환돼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샵 붙여주고요. 퍼센트 해주고 P1 돼 있습니다. P1 또는 P0, P1, P2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요. 자, P0은 어떻습니까? 소수점 이하가 없습니다. P1은 어떻습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퍼센테이지로 출력하라 라는 의미죠. 좀 더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출력하고자 할 때 P1 요 부분을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이 편집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런 코드로 직접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쓰셔도 되고요. 편집기를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자동으로 전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코드로 쓴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편집기로 다시 돌아가서 편집기에서 어떻게 그 식을 써주나 그걸 보면은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거기서 식에서 써준 그 식이 그대로 코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소스에다가 이제 그 백분율이라는 것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듯이 그 다음에 레이블은 우리가 출력하기로 했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차트. 그렇죠? 차트 1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죠. 예, 시리즈의 0번째에 이제 라벨이죠. 예, 라벨에다가 이제 명시합니다. 샵 PRCENT 퍼센트 그다음 P1 이렇게 해주겠다. 일단 P1으로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해주고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쁘게 나오죠? 뭐 19.8%다. 뭐 27.4%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식이 아닌 또 편집기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속성을 먼저 보셔야 되죠. 속성에서 보면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리즈 찾았습니다. 시리즈 보시고요. 자, 시리즈 안에서 쭉 내려가시면요.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죠. 자, 레이블에 보면요. 여기 보면 레이블 있죠.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럼 옆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나오는 부분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문자열 키워드 편집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 뭘로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서 새 키워드 삽입 요걸 누릅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Y값 합
합계 백분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값들을 만들어 줍니다. 즉 앞에서 했던 샵 퍼센트 그것을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없으면 안 나오겠죠. 여기에서 뭡니까, 백분율을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를 넣어주게 되면은 요 밑에 보면은 2에서 그렇죠, 요 두 자수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1 넣어주게 되면 요 예로, 샘플 예로 여기 1자리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후에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되게 복잡하죠. 예, 그래서 요것이 싫으신 분들은 바로 이 코드, 그렇죠, 요 코드 한 줄로 그것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하니까 앞에서와 동일하게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중에서요, 우리가 원어의 값을 수정과 출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그래프를 데이터를 다 넣어놨죠. 근데 하나가 갑자기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값만을 넣으면 되죠. 근데 하나의 값만을 넣으면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전체의 값들이 다 바뀌죠. 즉, 파이 그래프 전체가 다시 그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었다고 해서 그 부분만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직접적으로 파이라고 하는 그래프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실제로 객체는 들어갔겠지만 화면에 출력이 엉뚱한 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죠. 누가? 사용자가. 그럼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이 원어의 값을 수정과 출력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어의 값을 수정하는 건요, 여기 나오듯이 차트에, 시리즈에, 그 다음에 포인트에, 그 다음에 set value y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메일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이메일 값을 넣어줬다고 해서 화면에 뭔가 쫙 바뀌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정한 후에는 뭘 해야 된다? invalidate. 이거 invalidate 여러분들 보셨죠? 어딥니까? 우리가 GUI를 할 때 화면에 이미지를 그리거나 어느 타이머에 의해서 값이 뭔가 변경되었을 때 그 값을 반영해 주세요. 그 반영된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명시를 할 때 바로 invali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그 다음에 invalidate라고 하는 그 메소드는 뭡니까? 내부적으로 WM Paint라고 하는 저 다른 건 아니지만 컨트롤마다 조금 컨트롤마다 약간의 메시지의 그 문구는 좀 다르겠지만 WM Paint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출해줌을 통해서 또는 발생해줌을 통해서 다시 그 컨트롤에 있는 내용을 다시 그리도록, 그렇죠,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로 invalidate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같이 있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요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요 폼 위에다가, 그 다음 밑에 이런 텍스트 박스 하나 놓으시고요. 버튼 하나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박스 안에 값이 넣어졌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또는 invalidate를 뺐을 때, 또는 넣었을 때 그 차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하는지 그 부분을 소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nvalidate의 역할을 명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Y축 값을 진행해 보기 위해서 밑에 이와 같이 텍스트 박스 하나와 버튼 하나를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했던 그 예제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서 버튼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버튼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값을 한번 넣어 주세요. 자, 차트에서 시리즈, 그 다음에 포인트에서 set value y 해놓고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invalidate는 어디에 대한 invalidate냐면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차트 1에 invalidate를 해줍니다. 즉, 그러니까 차트 컨트롤 자체에서 다시 그리도록 하는 그런 메소드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저 invalidate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떤 메소드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다가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지금 제일 첫 번째가 19.3%, 그렇죠? 19.3%인 파란색인데요. 자, 요 부분에다가 제가 한 100가지였으니까 요 부분 한 90가지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눌렀습니다. 인밸리데이트를 적용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9.3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인밸리데이트를 한번 풀어줘 볼게요. 자, 인밸리데이트를 풀이고, 그 다음에 지금 28.7%죠. 자, 여기다가 제가 9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 순간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차트에서, 컨트롤에서 인밸리데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 부분인데요. 이 범례 부분은 제가 다음 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